안녕하세요. 투자의 끝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이 나라가 망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당연히 내일도 지하철은 다닐 것이고 월급은 들어올 것이며 내가 맡긴 예금은 안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역사상 모든 국가의 붕괴는 바로 그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IMF 체제로 들어가기 불과 하루 전날까지도 명동 거리는 붐볐고 직장인들은 회식을 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건 전쟁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우리의 일상을 뒤에서부터 갉아먹으며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시스템이 멈췄을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수면 아래의 괴물, 숨겨진 부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지만 배의 밑바닥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부채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얼마나 많은 빚을 싣고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약 1,100조 원 수준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숨만 쉬고 1초에 100만 원씩 갚아도 3만 년 넘게 걸리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장부 밖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빚, 즉 공기업의 부채와 앞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모두 합산하면 그 규모는 3,500조 원을 훌쩍 넘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걸 우리 인구수로 나눠볼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분 현관문 앞에 1억 원짜리 빚독촉장이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딱 3가지 치트키를 씁니다. 첫째, 여러분의 세금을 올립니다. 둘째,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최악의 방법인 돈 찍어내기를 시전합니다. 돈이 흔해지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겠죠. 여러분의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건 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그게 바로 국가가 여러분의 부를 소리 없이 뺏어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빚이 좀 많다고 설마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네, 빚이 많다고 당장 망하진 않습니다. 진짜 붕괴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한 돈, 은행 금고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그 돈의 아주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이 타집니다. 더 무서운 건 돈맥 경화입니다.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죽듯이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사막화가 시작됩니다. 1997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흑자 부도가 났습니다. 기업이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당장 막을 현금이 없어서 서로를 믿지 못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흑자를 내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위기가 와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면 예금자 보호법이 1억 원까지 지켜준다는 말만 믿고 계십니까? 국가 전체의 시스템 위기 앞에선 그 기금마저 턱없이 부록합니다. 결국 정부는 또다시 돈을 찍어서 나눠줄 것이고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빵 한 조각을 사는 모습,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장담할 수 있을까요? 파국을 알리는 4가지 사이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도망쳐야 할까요? 다행히도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4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전벨트를 매야 할 때입니다. 첫째, 국채 금리의 발작. 국가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치솟는다는 건 시장이 더 이상 그 나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희 나라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둘째, 환율의 폭주. 1달러를 사기 위해 내야 하는 원화가 1,400원,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건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셋째, 부동산 신화의 붕괴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집값이 하락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쏟아질 때입니다. 넷째, 한계 기업의 연쇄 부도입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실업자가 쏟아지는 상황이죠. 지금 이 네 가지 신호 중 몇 가지가 켜져 있는지 뉴스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막았지만 지금은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꼴이죠. 무너진 시스템 속에 살아남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국가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돈을 쓰고 싶어도 가치가 없어서 못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한 세 가지 기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자본의 요새화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빚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을 조리는 밧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은행 전상망이 마비될 때를 대비한 실물 현금, 그리고 화폐 가치가 0이 될 때를 대비한 금이나 달러 같은 대체 자산. 나아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생필품. 이것은 과대망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대체 불가능한 생존 기술입니다. 돈의 힘이 사라진 세상에선 능력이 곧 화폐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전기가 끊겨도 수도가 고장나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아파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건강 지식과 체력. 이런 원초적인 능력이 위기 때는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강철 같은 멘탈과 네트워크입니다. IMF 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배고픔이 아니라 절망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에선 믿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 즉 서로 도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입니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도, 몽골 제국도, 소련도 무너졌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시스템이 붕괴될 때마다 새로운 기회와 부가 탄생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됩니다. 정부가, 회사가 날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각자 도생의 시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깨어있는 정신과 준비된 태도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두면 최악이 오지 않았을 때도 잃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재무 상태와 건강이 남겠죠.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